자, 안녕하십니까. 단 한 번에 합격하기 전산회계 1급.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즉, 발생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수정분계로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산회계 2급이나 1급, 또 세무 2급,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시험에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 되고요. 연습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손익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볼게요. 자, 이 손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익과 그 다음에 비용,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손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다라는 얘기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이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을 이연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익과 비용이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게 보험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보험료는 매년 1월 1일서부터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차를 사게 되는 순간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4월 1일 날 내가 차량을 사고 자, 차량 보험료를 가입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량 보험료 같은 경우는 1년짜리잖아요, 보통이.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차량 보험료가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올해는 단기는 4월 1일서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가 단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월 1일서부터 3월 31일은 다음 연도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차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올해 보험료만 내면 될 것을 내년도 보험료까지 낸 거잖아요. 그럼 발생주의라고 하는 게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었죠? 제가 단기에 발생한 수익과 단기에 발생한 비용은 재무제표에 단기 것만 적으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년도 3월 31일 것까지의 차량 보험료를 기록을 한다면 발생주의를 지키지 않은 거죠. 즉 위배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위배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해야지만 된다. 왜? 무슨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쵸. 발생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워야 되는 이 회계 처리가 바로 수정 분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서부터 이 수정 분계 연습을 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예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 받았거나 못 줬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묶어서 우리는 손익이라 하고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개념이 이연이고요. 그 다음에 못 받거나 못 줬거나 이런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한다라고 하는 거. 즉, 이 손익의 이연과 예상은 발생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연 계정하고 예상 계정을 뭐라고 하냐면 경과 계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경과 계정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 즉 발생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딱 하루만 사용하는 계정을 경과 계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선급이라고 하는 부분, 또 선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수, 미지급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 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급할 급자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용에 관련된 계정이고 이 숫자라는 얘기는 받을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수 수익은 미리 받았다. 무엇을? 수익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수, 이 뒤에가 수가 오면
뒤에가 수익 계정이 와야 돼요. 급이 오게 되면 비용 계정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계정이 복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합 계정이다라고 해요. 이렇게 급이 오게 되면 비용 계정이 들어가 있고, 그죠? 급이, 자, 선급과 미지급, 이런 것을 우리가 비용 계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가 들어가면 수익 계정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선급, 비용 계정이잖아요. 그죠? 자, 보험료였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미리 지급한 보험료, 또 미리 지급한 통신비, 미리 지급한 임차료. 그래서 선급 통신비, 선급 임차료, 선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었는데 비용 계정 과목이 워낙 많은데 또 여기에 선급 보험료, 선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코드가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야 이렇게 적지 말고 그냥 우리가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다 통일해서 적자. 또 선수 수익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통일해서 적자라고 정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두 가지 계정이 섞여 있는 계정을 우리는 복합 계정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먼저 용어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용어의 뜻입니다. 이 용어 뜻을 정확히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선수란 얘기는 미리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수익에 대해서. 그럼 이 선수는 미리 받았으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부채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회계 처리는 결산의 수정분계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수정분계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미리 받았는지 미리 지급했는지 이 개념을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미리 지급했으면 선급 비용이 되는 것이고 비용에 대해서 만약에 수익에 대해서 미리 받았으면 선수 수익이 된다는 개념 알아두시고 선급은 비용에 관련된 거죠. 선급자 떼면 뒤에 비용 계정을 적으면 돼요. 만약에 선급 보험료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여기에 보험료가 올 것이고요. 선수 수익인데 수익이 임대료였다. 그러면 여기다가 임대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비용 계정에서의 이연 계정은 누구냐라고 하면 비용 계정의 이연은 누구예요? 선급 비용이 되고 수익 계정에서의 이연 계정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선수라고 하는 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요. 비용의 이연 계정은 뭐라고요? 선급, 그쵸? 그 다음에 수익의 이연 계정은 뭐라고 그랬다? 선수다. 이런 개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 계정 볼까요? 미수라고 하는 것은 못 받은 것을 미수라고 하고요. 못 준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미지급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지급은 못 줬으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니까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머릿속에 담아볼게요. 정말 중요한 거라. 자, 미리 받은 거 뭐라 한다고요? 선수. 자, 미리 지급한 거 뭐라 한다고요? 선급. 못 받은 거 미수. 못 준 것 미지급이라고 하는 거. 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뒤에서 다시 연습을 충분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모품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요. 자, 우리가 이 소모품은 써서 없어지는, 즉, 복사용지, 장부, 볼펜, 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소모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소모품이라고 적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모품 비다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어느 게 맞아요? 라고 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다만 결산 때 무슨 분계만 제대로 해라. 그쵸? 수정 분계만 제대로 잘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구입했을 때 소모품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자산 처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초서부터 소모품 B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비용 처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00원만큼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자산 처리를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런데요, 결산 오늘 12월 31일 날 우리가 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 미사용액이 얼마가 있었냐 봤더니 400원이 있더라. 그러니까 1,000원 중에서 600원은 사용을 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400원이더라. 그러면 이 소모품 1,000원 중에서 400원이 남았으니까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1,000원에서 600원만큼을 빼줘야지만 소모품이 400원만큼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변의 소모품이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사용한 것은 뭐라 한다? 소모품 B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면 무슨액이 이렇게 들어간다? 사용액이 들어가는구나. 600원은 사용액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것은 자, 비용으로 몽땅 처리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왜? 400원만큼 남았으니까 비용을 빼줘야 되잖아요. 400원만큼. 그러니까 비용이 소멸시키려면 대변에 오고 그 다음에 400원만큼 소모품이 남았으니까 자산을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얘가 무슨 액이다? 미사용액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산일 때는 사용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 비용일 때는 무슨 액이 들어간다? 그쵸. 미사용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석적인 설명인데 이 정석적인 설명을 하고 나서 지금 당장에서는 알겠는데 뒤에 돌아서면은 또 까먹더라 이런 얘기가 오면서 변칙적으로 제가 편법적인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세요. 자, 품으로 나왔다 하게 되면 결산 수정 분계는 B. B일 때는 뭐가 나온다? 품. 이런 식으로. 다시 품일 때 B, B일 때 품. 이렇게 해서 수정 분계할 수 있겠죠. 그쵸? 요거. 그러면 품으로 썼으니까 자산 처리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B 하게 되면 비용 처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사랑의 비밀이야. 자, 요 비법 하나 소개합니다. 이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최진실 씨 얘기를 하나 드리면 촬영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회계에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건진 겁니다. 자, 자산일 때는요 사용액을 적고 비용일 때는 비미리야 그래서 미사용액을 적는다 이런 얘기요. 싱겁죠, 그죠? 다시 자산일 때는 무슨 액? 사용액. 비미리야 비용일 때는 미사용액을 적는다. 꼭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연 계정하고 예상 계정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선수는 미리 받은 거고요. 선급은 미리 지급했다. 못 받은 것은 미수, 못 준 것은 미지급이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선급 선수는 이 연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게 되면 미수와 미지급은 예상에 해당하는 계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용에 해당하는 건지 수익에 해당하는 걸 먼저 확인하고 자,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선급과 미지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수익은 선수와 미수 중에 골라내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계정은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 우리가 전산세무 2급까지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정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특히 이 원가액이나 또 뒷부분의 현금 흐름표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세무 2급에서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앞전에 자산이라는 친구는, 자, 자산은 기초가 차변에 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차변에 항상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부채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부채는 대변에 기초가 온다고 그랬고, 또 자본은, 그쵸, 대변에 기초가 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기초, 기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기초, 기말의 원뜻은요, 전월에 선급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일 때의 기초, 자산일 때의 기말금에 기초, 기말이 이렇게 오는 것이고, 부채일 때는요, 기초, 기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산일 때는 기초, 기말, 부채일 때는요, 기초, 기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당월의 지급액은 우리가 이제 분기한 것을 전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신비를 지급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대변에 현금 100원 하게 되면, 만약에 얘가 통신비였다 하게 되면, 여기다 통신비하고 100원을 적는데, 자기 집에는 자기 이름을 못 적으니까 친구 이름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현금 이렇게 적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뭐가 들어가냐? 당월 지급액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자 다시 뭐가 들어간다고요? 당월 지급액 요거. 그래서 이거 당월 지급액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비용 중에서 실제 당기에 쓴 돈 그 부분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당월 소비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앞자만 따서 좀 외워봅시다. 전선, 전미, 당미, 당선, 당지, 그죠? 당소 이렇게. 수익 계정은요 반대가 되겠죠. 수익은 당연히 현금을 받으니까 차변에 그 다음에 뭐 임대료 이렇게 하게 되면 대변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고 여기다 현금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당월의 입금액은 수익은 대변에 발생하고 비용은 차변의 지급액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수입액에 해당하는 것은 차변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들어간다는 점. 일단 아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연습을 통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비용의 이연이라고 했어요. 그럼 비용 계정에서 이연 계정은 뭐뭐가 있어요? 자, 이연 계정에는 우리가 비용일 때와 수익일 때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비용일 때는 뭐가 있었다? 선급, 수익일 때는 선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지금 비용일 때의 이연 계정은 선급에 해당하는 걸 골라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급보험료만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선수는 해당이 없고요. 미수 해당이 없고 미지급 해당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산액의 1급에서도 나오지만 세무 2급에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될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을 정확히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미지급 이자를 계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자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못 줬으니까 이렇게 미지급 이자 이렇게 대변에 들어가거든요. 부채 계정이에요. 못 줬으니까. 근데 이 분괴를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부채가 늘어나야 되는데 부채를 어떻게 됐어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부채가 감소가 돼 버렸겠죠. 그죠? 그다음 비용도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했으니까 비용도 줄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비용이 자 과소가 됐을 것이고 또 부채도 과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산, 자본, 부채,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매출액, 자, 세금, 조세. 자,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자, 자산이 증가하면,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끄집어 볼게요.
자, 우리가 부채라고 하는 친구는 꾼돈이니까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300원이었다, 1000원이었고 700원이었다 라고 볼게요. 자산이 만약에 더 증가했다, 100원만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00원이 되겠죠. 그럼 자본도 덩달아서 증가를 해요. 800원으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자산이 감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본도 감소가 돼요. 근데 부채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부채는 감소하게 되고요. 매출 원가는 비용이거든요. 비용의 대장이에요. 매출액은 수익의 대장인데, 자,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비용은 감소해요. 그래서 부채하고 비용은 같은 편이고, 나머지 자산, 자본, 매출액, 조세,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은 편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부채는 감소가 되고 매출액이 이렇게 줄어든다. 매출 원가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부채를 계상을 안 했으니까 부채가 감소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부채가 감소되고 비용도 감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부채가 감소가 되면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다시 우리 제가 화면을 한번 좀 삽입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산이 증가하면, 또 자본이 증가하면 부채 감소하고, 매출 원가, 매출액, 조세란 얘기는 세금이에요. 자, 매출 원가는 감소하고 매출액은 증가.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자본도 감소하게 되고, 대신에 부채는 증가하게 되고, 매출 원가는 어떻게 한다? 증가하게 되고, 매출액과 조세는 감소하게 돼요. 자, 여기 자본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당기 순이익이 있다. 이렇게 담아 드릴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대한민국 회계학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 자, 먼저 기말재고 자산. 자, 100원이 과소 계상됐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과소요, 과소. 자, 적게 됐죠. 그러면 자산을 뭐 했어요? 과소니까 줄어드는 거잖아요. 적게 계상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 부채는 증가가 될 것이고요. 자, 매출원가도 증가가 될 거고, 매출액과 세금은 감소가 돼요. 자, 세금은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럼 다음 기말재고 자산을 과소계상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자산이 감소가 되고 자본도 감소가 되고 당기순이익도 감소가 된다. 부채는 증가하고 매출원가는 증가하고 매출액과 조세는 감소한다. 이런 것 등을 찾아내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기말재고 자산이 200원만큼이 과대 계상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우리가 과대 계상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과대 계상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본도 뭐가 된다? 증가가 돼요. 그럼 당기순이익도 어떻게 돼요? 증가가 돼버리겠죠. 그죠? 대신 부채는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될 것이고 매출원가도 감소, 매출액은 증가가 되겠죠. 그죠? 세금도 늘어난다. 그럼 또 한번 볼게요. 자, 통신비를 100원만큼 과소계상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과소계상했다. 그럼 통신비는 뭐예요? 비용계정이잖아요. 비용을 어떻게 됐어요? 자, 매출원가는 비용 중에 대장이고요. 매출액은 수익 계정이에요. 그럼 비용을 적게 계상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비용을 적게 계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 자산은 증가하게 되고 자본도 당기순이익도 다 증가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매출액과 조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자, 비용을 적게 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된다? 증가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수익 계정해 볼까요? 이자 수익을 200원만큼 과대 계상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과대했다. 그럼 수익을 과대 계상했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과대 계상했으니까 당기순이익도 과대 계상이 되겠죠. 당기순이익이 200원만큼 과대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니까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자, 미지급 이자는 뭐죠? 부채, 그죠? 그럼 부채를 계상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과 부채에서 자산과 자본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같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채를 우리가 과소계상했으니까 자산이 과대가 되고 자본도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자본이 과소계상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이런 문제예요. 자, 이 기출문제 2번 같은 경우 이 문제는 회계 1급뿐만 아니라 세무 2급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 2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게 되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자, 한번 우리 선급 비용에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급은 미리 지급했다라고 했었어요. 자, 선급은 자산, 미리 지급, 선급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 수정분계의 틀이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이 수정분계를 하시고 이 분계를 실기 시험 문제 입력을 하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계 연습을 할 건데요. 보겠습니다. 4월 1일 날 차량보험료 1년분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12,000원 나누기 12개월로 하게 되면 월 얼마씩 그쵸 1,000원씩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험료를 지급하면 우리가 보험료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분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보험료로 썼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비용 처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4월 1일 날 보험료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결산때, 즉 12월 31일 결산일이에요. 결산일에는 뭘 만들 거냐면 재무제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반드시 무슨 주의를 지켜라? 그쵸. 발생주의를 지키라.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발생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을 재무제표에 기록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만 단기잖아요. 근데 다음 연도 3월 31일 것까지의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수정분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단기분을 찾아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무슨 분을 찾아라? 단기분. 그럼 단기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나 4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단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실무에서는 일수로 계산하지만 우리가 전산 세무 과정 또 회계 1급 이런 과정에는 우리가 월 개념으로 쉽게 계산하는 걸로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시험에도 나오고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4월서부터 12월까지 단기분을 따져봅시다. 4, 5, 6, 7, 8, 9, 10, 11, 12. 몇 개월이? 9개월이죠. 근데 1년분을 줬으니까, 자, 몇 개월이? 자, 여기 보면 몇 개월이, 그쵸. 3개월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수정분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만큼을 뭐 했어요? 보험료를 미리 지급. 자, 우리 비용 계정에는, 자, 비용 계정에는 선급 아니면 미지급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자, 비용 계정,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자, 선급 아니면 미지급 둘 중에 하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자, 선급 아니면 미지급. 선급은 뭐라 했죠? 미리 지급한 거. 자, 이 3개월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미리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못 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앞전에 1년치 보험료 납부한 거 맞아요? 그럼 미지급은 아니네요. 선급이잖아요. 그죠? 그럼 선급 보험료라는 개념이죠. 몇 개월을? 3개월. 그럼 제가 선급은 뭐라고 그랬다?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니까 무슨 면에 들어간다? 차변. 3개월치는 얼마? 3,000원이 되겠고요. 선급자 떼고 보험료. 자, 이게 수정분계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수정분계할 때는 제일 먼저 무슨 분을 찾아라? 단기분을 찾고, 단기분을 찾은 다음에 수정분계를 찾아야 돼요. 비용일 때는 선급과 미지급인데 3개월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급이냐 미지급이냐라고 했을 때 선급이었던 걸 알았어요. 그러면 선급은 뭐라 그랬어요? 자산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자산이니까 우리가 무슨 변? 차변에 기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에는 보험료,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요번에는 우리가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요. 자, 6월 1일 날입니다. 1년분을 12,000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거 할 때, 수정 공개할 때 제일 먼저 제가 단기분을 찾으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이 단기예요.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6, 7, 8, 9, 10, 11, 12. 몇 개월이? 7개월이 단기에 해당이 되고, 그럼 나머지, 자, 나머지 어떻게 돼요? 6개월만큼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6개월만큼이 이런 얘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보게 되면 6월이니까 6, 7, 8, 9, 10, 11, 12. 아, 여기 7개월. 그럼 6, 2, 12. 아니다. 여기 자산 처리를 했네요. 그쵸? 자, 여기 이제 잠깐만 보시게 되면 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헷갈리실 텐데, 요거는 우리 자산 처리는 제가 또 연습을 해드릴게요. 자, 페이지 추가해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6월 1일 날 제가 문제 한번 다시 낼게요. 자, 6월 1일 날, 자, 차량보험료 12,000원을 1년분이에요. 현금 지급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 12,0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12,000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오늘 12월 31일 결산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 수정 공개를 하는데요. 자, 수정 공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제가 무슨 분을 찾아라? 단기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단기는 언제서부터예요? 6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단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6, 7, 8, 9, 10, 11, 12. 자, 7개월이 단기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1년분을 지급했으니까 6개월치만큼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수정분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험료니까 비용 계정에는요. 자, 비용 계정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선급과 미지급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6개월치가 미리 지급한 겁니까? 못 준 겁니까?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수정분계니까. 자, 그러면 미리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 한다? 선급. 선급은 뭐라 했다? 자산. 자, 그래서 차변에 뭐라고 합니까? 선급, 비용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대변에는 보험료 이렇게 적겠죠. 그죠? 6개월치니까 얼마? 6,000원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차변했을 때는 비용이 발생이지만 대변에 가니까 비용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단기분해 보험료는 얼마예요? 12,000원에서 6,000원 빼주니까 6,000원 되는 거 맞죠? 단기분은 아까 얼마가 나왔어요? 자, 아니다. 여기 7개월이니까 죄송합니다. 5개월이 돼야지 12개월이 되는 거네.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5개월이 돼야 되겠죠. 산수도 못했네요. 그죠? 자, 5개월이 돼야지만 우리가 12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00원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단기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단기분은 7,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12,000원에서 5,000원 빼주니까 7,000원. 그럼 이 단기분은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에, 자,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하고 7,000원만 단기분만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뜻이에요? 단기분만 자, 단기분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적어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5개월치가 내년도 거잖아요. 그것을 손익계산서에 기록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정분계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단기분은 얼마? 7,000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미리 지급한 거는 얼마? 5,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요. 세무 이거까지. 그래서 요거 연습을 좀 많이 할게요. 하나만 머릿속에 딱 담으면 선수, 미수, 미지급 이런 내용 할 때 쉽게 머릿속에 담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8월 1일 날입니다. 자, 보험료 자, 12,000원 1년분이에요. 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차변에 보험료 12,000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12,000원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결산이 됐어요. 자, 결산 때는 제가 무슨 분계? 수정 분계를 해야 된다. 자, 왜 해야 된다? 그쵸. 발생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정 분계할 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무슨 분을 찾아라? 단기분을 찾아라. 이런 얘기 했었죠. 다시 무슨 분을 찾아라? 단기분. 그러면 단기는 언제서부터요? 8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단기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8, 9, 10, 11, 12, 5개월이 단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7개월만큼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이제 수정분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험료는 비용에 관련된 거니까 제가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선급 아니면 미지급 둘 중에 하나라고 했었던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미리 지급한 이 7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지급한 겁니까? 못 준 겁니까? 이것을 찾아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7개월은 뭐 한 거예요? 미리 지급한 거예요? 못 준 거예요? 그쵸? 미리 지급한 거잖아요. 선급. 자, 그럼 선급은 뭐라고 그랬다? 자산이라고 그랬었죠. 자, 자산은 무슨 변에 적어요? 그쵸, 차변에 적어요. 선급, 비용 이렇게 적고요. 자, 얼마? 7,000원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무슨요? 보험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연습 한번 해봐요. 단기분, 자, 보험료를
손익계산서에 기록하고자 한다. 얼마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보험료가 처음에 12,000원 생겼지만 비용의 소멸이니까 빼주면 얼마가 나와요? 5,000원 나오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단기분 보험료는 5,000원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겠죠. 자, 여기서도 단기분 얼마예요? 5,000원 나온 거 맞아요? 자, 단기분 5개월이잖아요. 그죠? 항상 손익계산서에는 무슨 분이 들어간다? 그쵸? 단기분이 들어가요.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하는 거 약속을 했어요?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뭐예요?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기록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단기분이 기록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어때요? 처음에 했을 때보다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자, 한 문제 더 들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5월 1일 날입니다. 자, 이번에는 통신비라고 할까요? 통신비 12,000원입니다. 자, 1년분이에요. 자, 현금 지급하다. 그러면 자, 5월 1일 날 우리가 분개하게 되면 차변의 통신비 하고요. 12,000원 이렇게 분개할 것이고 대변의 현금 12,000원 이렇게 분개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날에는 결산 분개를 한다라고 했죠. 왜 한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발생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정 분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수정 분개를 하려면 제일 먼저 제가 무슨 분을 찾으라? 단기분 먼저 찾으라 했어요. 그럼 단기는 언제서부터예요? 5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단기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 단기에 해당이 되면 4개월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수정분개잖아요. 그러면 이 4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수정분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통신비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용에는 선급과 뭐가 있어요? 그쵸? 미지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4개월은 미리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못 준 겁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아까 1년분을 지급한 거잖아요. 1년분을. 그죠? 5월 1일 날. 그냥 미리 지급한 거니까 뭐가 된다? 선급이 되겠죠. 그죠? 그럼 선급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선급 비용하고 4,000원이 될 것이고 대변에는 통신비하고 4,000원이라고 기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때요? 한 문제 더 하니까 조금 눈이 부드러워졌습니까? 자, 그러면 한 문제 또 들어갈 거예요. 계속 문제 풀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건 모르면 세무나 회계 1급이나 문제를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세 문제 우리 한 과목당 두 문제,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자, 요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6월 1일 날이라고 그럴까요? 자, 6월 1일 날 통신비. 자, 예를 들어서 2개월. 자, 2개월분. 자, 2,000원을 자, 2,000원을 현금 지급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금 지급. 그러면 우리가 분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통신비 2,000원, 그쵸? 대변에는 현금 2,000원이라고 분개할 것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제 12월 31일, 즉 결산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생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정 분개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제가 수정 분개할 때는 제일 먼저 무슨 분을 찾아라? 그죠? 단기분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단기라고 하는 것은 6월 1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31일까지가 단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6, 7, 8, 9, 10, 11, 12 몇 개월? 7개월이 단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7개월만큼의 통신비를 내가 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몇 개월밖에 못 냈어요. 2개월밖에 못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몇 개월치가 5개월치를 못 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수정분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비용 계정에는 우리가 선급 아니면 미지급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 5개월치가 미리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못 준 거지. 그럼 미지급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지급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그죠? 부채니까 무슨 변에 적어요? 대변, 미지급, 비용, 통신비라고 적는 게 아니라 자 5개월치에요. 5,000원이죠. 미지급 빼고 비용이라고 하는 건 통신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5,000원.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기록을 할 때 통신비라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용이니까. 그쵸? 그러면 같은 차변에 했으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통신비 얼마? 7,000원. 당기분도 얼마? 7,000원. 자, 항상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무슨 분? 당기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주의 때문에? 발생주의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수정분계하는 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미지급 비용에 관련된 내용을 봤어요. 자, 또 들어갈게요. 자, 8월 1일 날이에요. 자, 통신비. 자, 통신비. 자, 3개월분 3,000원을 자, 현금 지급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분개하게 되면 차변의 통신비 3,000원, 대변에는 현금 3,000원 이렇게 이제 분개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2월 31일 결산대가 됐습니다. 자, 수정 분개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수정 분개할 때는 제일 먼저 무슨 분을 찾아라? 당기분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당기는 8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8, 9, 10, 11, 12, 5개월치가 우리가 단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몇 개월치밖에 못 냈어요. 3개월치밖에 못 냈어요. 그러면 몇 개월치가 2개월만큼이 우리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우리가 수정분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통신비는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비용에는 선급과 뭐가 있어요? 미지급 둘 중에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2개월은 미리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못 준 거예요? 못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못 준 거는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미지급 비용 얼마? 2,000원 하고요. 비용은 무슨 비? 통신비 하고 2,000원 적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상에 들어가는 이 통신비하고 얼마? 5,000원이 들어가겠죠. 같은 차변 더해주니까. 또 당기분이 항상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개월치가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자, 무슨 주의? 발생주의. 이렇게 들어간다. 자, 지금 제가 여러 문제를 연습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감 좀 잡으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 문제서부터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처음 문제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년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분계. 자, 수정 분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분을 찾아라? 그래서 단기분. 단기는 4월 1일이잖아요. 4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라고 했어요. 자, 단기분을 찾아봅시다.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 단기가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3개월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험료는 비용 계정 아닙니까? 그죠? 비용에는 어떤 친구가 있었다? 선급과 미지급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 3개월치는 자, 이 3개월치는 미리 지급한 겁니까? 못 준 겁니까? 미리 지급한 거죠. 그죠? 선급. 그러면 선급은 자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변에
선급 비용 적고 대변에는 보험료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상에 보험료는 얼마가 기록이 될까요? 우리가 발생주의를 지켜야지만 된다고 그랬어요. 단기분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 9,000원이 들어오겠죠. 자, 여기 보면 보험료 12,000원에서 다른 변 빼주니까 12,000원에서 3,000원 빼주면 9,000원 들어오는 거 맞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처음에 했을 때는 잘 몰라도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니까 좀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 계속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우리가 애초서부터 이렇게 보험료라고 해서 비용 처리로 했었지만 처음서부터 자산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산일 때는 제가 사용액을 적어라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자기 사랑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급으로 나오면 수정 분기할 때는요. 자, 기억하세요. 선급으로 애초에 분기했다면 자, 대변에 선급 비용 이렇게 해주고 수정 분기할 때는 무슨 액을 적어라? 사용액. 즉 사용액은요. 단기분하고 같은 말이에요. 단기에 발생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날이 단기잖아요. 그죠? 6, 7, 8, 9, 10, 11, 12, 7개월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사용액, 단기분이란 얘기는 사용액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7,000원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간혹 나와요. 어렵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보통이 예제 1번 같은 문제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다 틀리고 나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는 선급 비용으로 애초에 써라 이런 얘기고 수정 분기할 때는 선급으로 나왔으니까 대변의 선급보험료 하고 자 자산으로 처리하면 무슨 액? 자기 사랑에 해서 무슨 액? 사용액을 기록해야 되는구나. 사용액이죠. 사용액. 그죠. 단기분이라는 얘기는 사용액과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선수 수익에 해당하는 거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선수란 얘기는 미리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마찬가지 선수는 부채니까요. 우리가 수정분기하게 되면 이렇게 대변에 기록을 하고요. 선수자 빼고 수익 계정이 차변에 오는 이런 수정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예제 1번 먼저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예제 1번 보시면 1년분에 대한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하고 현금 12,000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여기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 수정 분기를 해라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먼저 수정 분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제가 무슨 분을 찾아라? 그죠? 단기분을 찾으라 했어요. 그럼 단기는 4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가 단기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한번 봅시다. 4, 5, 6, 7, 8, 9, 10, 11, 12 몇 개월이 단계예요? 그쵸? 9개월. 그런데 단기 이자 즉 9개월치만 받으면 될 것을 나는 1년치 받은 거니까 3개월치만큼의 이자를 어떻게 했어요? 수익 계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수하고 미수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선수는 미리 받은 거고 미수는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3개월에 해당하는 것은 미리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1년분을 미리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수에 해당이 되죠. 그럼 선수는 부채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변에 선수 수익 이렇게 적고요. 선수자 빼고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럼 미리 받은 것은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정 분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월 1일 날 임대료 1년분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임대료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게 되면, 자, 이제 우리가 수정봉개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수정봉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수정봉개를 할 때는 제가 무슨 분을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그쵸. 단기분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단기가 언제서부터입니까? 그죠. 6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단기분을 찾아봅시다. 6, 7, 8, 9, 10, 11, 12, 7개월이 단기예요. 그런데 지금 1년분을 했으니까 자, 몇 개월이 그쵸. 5개월만큼이 자, 어디에 해당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자를 5개월만큼을 미리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받았으니까 1년치를 미리 받았으니까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죠? 선수에 해당이 되죠. 그럼 선수는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니까 대변에 선수하고요. 몇 개월? 5개월 치니까 5천원. 자, 선수자 떼고 임대료가 된다.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선급에 해당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세무이급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단순하게 월 개념으로 했지만 실무에서는 일수 개념으로 계산을 하니까 결산할 때 필수 무조건 들어가는 분계예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자, 못 받은 것을 우리는 미수다라고 하고요. 자산 계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하게 되면 미수는 자산이니까 차변의 미수, 그 다음에 미수자 빼고 수익 계정이 오겠죠. 자,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일 날 이자 수익 6개월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6개월분이니까 12,000원 나누기 6 하게 되면 월 얼마씩? 그쵸. 2,000원씩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12,000원, 현금 12,000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4월 1일 날 분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12월 31일 날이 됐어요. 자, 12월 31일 날 우리가 이제 수정 분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수정 분계할 때는 제가 무슨 분을 가장 먼저 찾아라? 그쵸? 단기분을 찾아라. 그럼 4월 1일서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 단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 6개월치밖에 못 받았으니까 지금 몇 개월치가 3개월치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잖아요. 6개월치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3개월만큼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 그러면 우리가 수익 계정에는 선수하고 미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 3개월치는 미리 받은 겁니까? 아니면 못 받은 겁니까? 요번에는 못 받은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수. 자, 못 받은 건 미수가 해당이 되는데 미수는 뭐라 그랬다?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몇 개월치가 3개월. 그러면 월 2,000원씩이니까 3, 2, 6 하니까 6,000원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 분이래요. 그러면 12원 나누기 3 하니까 3, 4, 12, 월 4,000원씩이다. 이런 개념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것도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니까 6월 1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고쳐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줘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6월 1일 날이에요. 그러면 단기가 6, 7, 8, 9, 10, 11, 12 하니까 7개월이 단기에 해당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7개월이 단기예요. 그러면 지금 7개월을 받아야 되는데 3개월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4개월만큼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정분기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4개월은 내가 미리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7개월치 받아야 되는데 3개월치밖에 못 받은 거니까 미리 받은 건 아니고 못 받은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뭐에 해당이 된다? 미수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미수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미수하고 임대료 적고요. 4개월치고요. 여기 12,000원 나누기 3 하니까 월 4,000원씩 나왔잖아요. 4, 4, 16 하니까 16,000원 됐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가 미지급 비용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 자, 못 준 것을 미지급이다. 부채 계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수정 분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4월 1일 날, 그쵸? 자, 6개월치에 우리가 차량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계하게 되면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이런 분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12월 31일 날이 됐어요. 결산 분계를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무슨 분을 찾아라? 그죠? 단기분을 찾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이 단기니까 9개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에 관련된 거 9개월치를 내야 되는데 6개월치밖에 지급을 못했어요. 그죠? 그럼 몇 개월치가 3개월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수정분계로 해야 되는 건데 자 보험료잖아요. 그죠? 그럼 비용 계정에는 우리가 선급 아니면 미지급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3개월은 미리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못 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년치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모자르잖아요. 9개월치 내야 되는데 6개월치밖에 지급을 못했어요. 그러면 선급이 아니라 뭐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미지급. 그럼 미지급은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변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월 2,000원씩이니까 326 하니까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자, 이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6월 1일이니까 여기다 6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6, 7, 8, 9, 10, 11, 12 하니까 몇 개월? 7개월이 되는데 4개월치밖에 지급을 못했어요. 그죠? 그러게 되면 자 몇 개월치가 3개월치만큼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못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요거 좀 지울게요. 자산 처리가 아니라 비용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3개월치만큼을 못 준 거니까 미지급 비용 하고요. 여기 4개월치 4개월분이니까 3,000원씩이죠 월 그쵸. 그러면 3, 3은 9 하니까 9,000원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 수정 분계하는 게 시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이 수정 분계 연습하는 거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모품에 대한 설명했는데 앞부분에서 했던 것도 복습할게요. 자, 소모품이라고 쓰게 되면 자산 처리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선 때는 품, 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고요. 품일 때 비일 때 품은 자산 처리했잖아요. 그죠? 자기 사랑에에서 사용액 적고 비미리아에서 미사용액을 적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미사용액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40원이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100원 중에서. 그러면 자 여기 사용액은 60원 적고 여기는 40원을 적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예제 1번 볼까요? 소모품의 미사용액이 3,000원이다. 이렇고 자 처음에 구입할 때 10,000원 구입했다. 그러면 사용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7,000원이란 얘기네요. 그죠? 자 자산 처리했을 때는 애초에 품으로 적었겠죠. 그러니까 품비 자, 비용 처리했을 때는 처음에 B로 적었을 거 아니에요? B,
제품 이렇게 적고요. 자산일 때는 사용액을 적어야 되겠죠. 7,000원. 비용 처리할 때는 비미리야 하니까 미사용액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수익의 이연. 자, 우리가 이연에는요, 선급, 비용하고, 그 다음에 선수, 수익하고,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얘는 비용에 관련된 거, 얘는 수익에 관련된 거. 그죠? 요번에는 뭐에 관련된 거?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선수, 수익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수익과 비용의 이연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 항목 이랬으니까 수익이 먼저 나왔으니까 선수가 나와야 되고 있고 그 다음 비용, 선급 그래서 1번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회계 1급도 나오지만 세무 2급에서도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경과 계정, 즉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에 해당하는 이 경과 계정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럼 이 오류를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당기 순이익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수정 전에서 수정 후에 당기 순이익을 구하는데 과소 누락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빠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게 계상했다, 과소 계상했다. 그러면 이때는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뺀다. 이게 공식이에요. 다시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뺀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수정 후 단기 순이익이 생기는데요. 요거는 제가 기출문제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부분에서 했었던 부분인데요. 기초, 자산일 때는 차변의 기초, 기말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부채일 때는 기초가 대변에 오고 기말이 차변에 온다고 그랬어요. 당지, 당소, 비용일 때 자, 이게 당기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 수익은 당기분이 차변에서 발생한다는 거. 자, 요거는 제가 계산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결산 결과 50만 원이 당기 순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뭐를 구해라? 수정 후에 당기 순이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임대료는 미수잖아요. 그죠? 미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 그런 자산을 과소했잖아요. 그죠? 자산을 과소하면 뭐하고 더하고 그죠?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지급액은 계상하지 않았으니까 부채죠. 부채는 뭐하고 빼고 얼마? 15,000원. 그러면 2만원에서 15,000원 빼면 5,000원만큼이 되니까 50만 5천원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또 한 문제 볼까요? 자, 수정 전에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수정 후에 당기 순이익을 구하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수정 후 당기 순이익. 미수는 자산이잖아요. 미수는 자산이니까 뭐 해주고 더하고 얼마? 6만 원. 미지급은 부채잖아요. 부채는 뭐하고 빼고 그랬죠. 그죠? 자, 8만원. 그러면 얘를 빼주니까 2만원만큼이 모자르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48만원이 어떻게 돼요? 당기 순이익이 되겠죠. 수정 후. 자, 요런 계산 문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좀 긴 시간 동안에 손익의 이연과 예상 배웠는데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매번 나오는 문제고 이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복습 아실 때까지 완벽하게 내꺼질 때까지 공부 부탁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